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여야 대표들이 함께 동행하게 될지와 관련해 이래저래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판문점 선언 비준안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같이 가자는 제안까지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김성태 원내대표 우리를 쫄로 취급하냐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하셨다고요. 아니 언제는 안 끼워줬다고 난리더니 이젠 같이 가자고 하니까 또 기분 나빠요? 뭐 어쩌자는 거지? 오늘 발칙한 뉴스 이와 관련한 이야기 먼저 시작해봅니다.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네,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발칙한 뉴스 페이스북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칙한 뉴스는요, 매일 점심 후식을 딱 드실 시간에 12시 30분부터 약 1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팟캐스트와 유튜브로도 업로드가 되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지난 12일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지난 10일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리고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 간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인 이 순간에 대승적으로 여야 이 5당 대표들이 함께 동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자유한국당이 즉각 반발을 했죠. 남북 정상회담 고작 일주일 앞두고 당사자 간 논의도 없이 공개적으로 초청 제안한 거 야당과 협력하려는 모습만 보여주는 이런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게 결례다, 격가지다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음날 11일이죠. 요즘 부쩍 입이 좀 많이 거칠어지셨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성태 원내대표 더욱더 격앙된 어조로 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정당 대표가 장기판에 바카스 뚜껑, 이 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쫄 취급하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였나요? 예전에 그 공주님이 하시던 때는 있었는데 아무튼 절차가 있는 법인데 200명 규모의 수행단도 모자라 굳이 정치권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연유라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국회는 망쳐도 추석밥상에 자신들만의 평화잔치상을 꼭 챙기겠다는 남북 간의 일정 관리에 탄식이 절로 나온다 하며 마지막에 에라 찌찌 이렇게 에라 찌찌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평화잔치상인 건 인정하시나봐요. 평화잔치상인가요? 네. 아무튼 국회의 프로 보이콧러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요지는 그렇습니다. 청와대 동행 제안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너무 갑작스럽다는 거죠. 불과 6일 앞두고 현재 남북정상회담에 각 정당 대표도 갑자기 같이 참여하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인데 아니 사실 정상회담 자체도 워낙 급히 잡히지 않았나? 일주일 정도면 그렇게 기간이 그렇게 너무너무 지나치게 짧아요? 심지어 정부 여당에 따르면 이미 한 달 전에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하면서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요.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도 동참해달라는 뜻을 이미 전달했더래요. 한 달 전에. 지금 막 일주일 만에 얘기하고 우리 무시 완전 결례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얘기하셨대요. 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에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평양 방문 시기와 함께 방문단의 규모, 방문 일정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하긴 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 함께 동행해서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다라고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 뭐야 이때 얘기 안 들으셨어요? 뭐 하셨지? 얘기 안 들으셨나요? 아니면 그때 이미 나 안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셨던 건가요? 이제 와서 이러니까 청와대를 정략적이라고 몰아세우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더 정략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또 우리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그래도 보다 더 여야를 같이 또 청와대가 열심히 더 많이 만나서 소통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또 더 많이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설득을 또 했더라면 더 좋았겠죠. 물론 더 오래 설득의 작업을 거친다고 해서 그분들이 마음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더 열심히 소통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다면 뭐 그래요. 뭐 일주일 만에 이런 얘기까지 안 들어도 되니까 더 나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주일이 그렇게까지 짧은 건 아니지 않나? 준비를 할 시간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자유한국당이 왜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내내 의심해 왔던 거잖아요. 뭐 남북이 같이 무슨 회담을 한다고 할 때마다 가서 확답 받아와라. 굴복한다고 비핵화 절대 이제 완전 안 하겠다고 확답을 받아와라. 제대로 물어봐라. 늘 그렇게 욕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상 이제 남북정상회담 뭐 끝나고 뭐 회담 끝나고 하면 이거 봐라 확답 못 받아온 거 보니까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성과 없었다. 이렇게 늘상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이 동행하는 기회는 정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본인들이 막 안보 보수 정당, 대한민국의 이 보수 정당, 안보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번 기회에 다이렉트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이 김정은 위원장 딱 앞에서 진짜 비핵화 되는 거냐? 진정성 있냐?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이런 절호의 찬스를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왜 안 물어보냐고 닥달을 하셔놓고 왜 같이 가자고 하는데 또 안 간다고 그러실까?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 뭐 안 가는 거 이게 말이 우리가 쫄이냐 이게 흥칫뿡 이런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 거죠. 이전에 4.27 남북정상회담 때요. 당시 만찬 때 여당 인사들만 초청이 되고 자유한국당 이런 보수 야당 인사들이 한 명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렇게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원내대표를 이제 만나서 굉장히 불쾌하게 비꼬는 발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 11일에 이게 이제 좀 약간 한이 맺히셨는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분 섞인 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지난 판문점 정상회담 만찬장에 초대하지 않았다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에게 한 막말들 생각하면 아직도 불쾌하다. 원내대표 회담장이 비공개로 바뀌자마자 평양냉면 혼자 먹고 온 사람 맛있었냐? 냉면 국물이라도 가져오지 그랬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냉소적인 비난을 하셨다고. 많이 드시고 싶으셨구나. 평양냉면. 그러게요. 그렇게 평양냉면 드시고 싶으시다고 냉면 국물도 안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셨으면서 이참에 가셔서 좋게 같이 또 평양냉면 드시면서 물어볼 거 딱 물어보시고 보수 안보 정당으로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가신다는 거야 대체? 평양 이 정상회담에 초청을 하니까 불쾌하다 그러고 또 참석을 안 시키면 또 안 시켰다고 그러고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거냐 이렇게 참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뭐 판문점 비준 동의도 싫고 동행하는 것도 싫고 초청은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뭘까요 이게?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 여당이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게 아닐까요? 그죠? 사실상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평양냉면 국물 그건 좀 먹고 싶을까? 아무튼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같이 가냐 안 가냐 한 달 전에 얘기해줬냐 일주일 전에 얘기해줬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그냥 싫은 거.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소식을 또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소식. 지금 자유한국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뤄달라고,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방북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라고 모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방북도 안 하는데 뭐 하시려는 거지? 방북한 동안 일 안 하고 뭐 하시려는 걸까요? 뭐 일하기도 싫다고 그러시는데, 원래 뭐 일 잘 안 하시는 거 익히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요즘 뭐 너무 급하다고, 뭐 다 급하다고 이런 상황에서 방북하니까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묻히면 안 되니까 인사청문회고 뭐고 대정부 질문도 다 미루자라고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온통 남북관계 이슈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껏 문재인 정부의 이런 소득주도 성장에 집중 공세를 펴면서 어떻게든 이제 지지율 떨어뜨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좀 행여라도 남북정상회담에 묻히면서 약발이 떨어질까봐 살짝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원래 여야는요, 오는 19일 윤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고요. 오는 20일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정부 질문이 13일부터 14일, 그리고 17일에서 18일 이렇게 일정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일정을 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남북정상회담에 묻히면 안 된다고, 이 자리를 정부가 회피하려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미루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정부 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은 자유한국당의 요청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 거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 이게 뭐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바꿔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정이 자유한국당의 요청 때문에 이렇게 짜여졌다는 거예요. 뭐야? 홍 원내대표에 따르면 애초에 민주당에서 18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다 끝내자고 했었다는 거예요.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금 이 남북정상회담이잖아요. 18일까지 다 끝내자라고 거의 뭐 애원을 했었대요. 특히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국방장관이 너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 국방장관 송영무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정경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좀 빨리 진행해달라. 당장에 너무 필요한 사람인데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거절을 하셨다고. 원래 이미 국방위원회 간사간에 12일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 원내 지도부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갑자기 12일 당일날 돼서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홍 원내대표가 자기는 18일에 평양으로 출발해야 되니까 그 하루 전에라도 제발 좀 해달라. 12일에 안 되면. 그렇게 사정사정을 했는데 안 받아줬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로 밀려진 거고요. 결국에는 국방위가 이 정경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에 열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우겨서 인사청문회 일정 그거 피해 안 가게 하려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안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또 뒤로 미루자고.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뒤로 미루는 일정으로 잡든가요.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일정을 다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것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건 대체 뭐냐. 진정성 자체도 너무 의심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무튼 뭐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도 딱 잘라서 국회 일정은 남북 정상회담과 상관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어차피 보수야당 이미 회담 동행하는 거 거부했고 거기 안 가시니까 뭐 딱히 일정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방북 안 하시는 걸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친서 보낸다고 그러던데. 또 국회의장도 있고 뭐 보수여당도 어차피 동행 안 하는 거고 이러면 뭐 얼마든지 국회 일정 못하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얼마든지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일 안 할 생각 마시고 방북 안 하시면 일이라도 하시라고. 네,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답니다. 일 하셔야죠. 네, 그냥 방탄국회 자기들 의원들 그 체포 안 되게 하려고 북 보이콧하고 또 뭐만 하면 보이콧하고 하면서 국회에 계속 국민 세금 날로 드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얼른 바쁘니까 방북하는 거 어차피 안 가시니까 내버려 두고 국회 빨리 할 일들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국회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이 좀 빚어질까 싶으면 그건 청와대에서 판단하고 국회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그걸 청와대가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건 오지랖이라고 그러시네요. 아유 참 뭐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태클을 계속해서 걸면 어디 뭐 축구라도 되면 퇴장이라도 시킬 텐데. 아무튼 그냥 아주 남북 정상회담 망해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 모처럼 이게 좀 반가운 소식이 끝까지 돼야 될 텐데 세 번째 소식은요,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한 노사협상이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쌍용차 파업 강제 진압 당시에 이명박 청와대의 최종 승인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요즘 굉장히 핫하게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조현호 전 청장이 경찰에 출석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같이 분노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인지 어쩐지 뭐 논란이 되니까 쌍용차에서도 약간 좀 움찔한 걸까요? 오늘 쌍용차 김득중 노조 지부장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회사 측이 본교섭을 제안해왔다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게 제발 잘 돼야 될 텐데. 일단 내일 오후에요, 쌍용차 최종식 사장, 그리고 홍봉석 기업노조위원장, 그리고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고 김주중 조합원을 비롯해 돌아가신 30분의 희생자를 모신 대한문합 분향소를 방문해서 조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문을 일단 하고 그러고 나서 조문 직후에 본교섭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쌍용차 해고자들 2009년 6월 8일에 우편으로 날벼락 같은 해고 통보서를 받아들고 그야말로 죽음의 나락에서 9년간을 살아오셨습니다. 이 가족들은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는지를 서로 확인하면서 참 서로 살아있는지 생존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무려 30분이나 돌아가셨으니까 참 절박하게 10년은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간절함으로 여태까지 버텨오셨다고 합니다. 김 지부장은 우리들은 명예회복 차원에서 대한문 분향소 조문을 우선 요구했고 그래서 이제 명예회복 차원에서 우선 이제 조문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교섭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50%씩 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섭이 안 된 거죠. 50%씩 해서 교섭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리고 2015년에는 쌍용차 노사가 해고자 전원 복직에 2015년에 합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여 명의 노동자들이 아직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바 있습니다. 원래는 그 합의안이 2017년 상반기까지 전원이 다 복직을 하는 것이 합의였다고 해요. 노사 합의가 근데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이건 사실 합의를 이렇게 했으면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하도록 억지로라도 강제하는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버티기만 하고 노동자들은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목숨을 잃어가시고 점점 희망을 잃어가시고 했던 거죠. 네. 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재차 가뜩이나 지금 진상조사위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밝혀진 상황에서 국민적인 공분이 또 커진 상황에서 복직을 위한 노사 협상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하니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냥 합의가 아니고 정말 당장에 실질적으로 120분의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진짜 제대로 정말 공장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김대중 지부장은 쌍용차 지부는 해고자뿐 아니라 사회에 가져올 메아리와 책임을 생각하며 교섭에 임할 것이다. 완전 타결까지 지켜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단지 정말 이때까지 한두 번 당해온 게 아니잖아요. 몇 번의 합의를 거쳤는데도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제대로 된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단지 그냥 쌍용차만의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사측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깨가 무거우시겠죠. 무려 9년여를 싸워온 쌍용차의 정말 힘겨웠던 싸움, 이제는 10년이 되기 전에 부디 제대로 된 만족할 만한 완전한 타결 이룰 수 있기를 부디 이번에는 정말 반가운 소식으로 해고 노동자분들이 기쁨의 눈물 흘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가지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평양냉 냉면을 드시고 싶다더니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거절했다는 소식, 그리고 또 방북도 싫고 일하기도 싫다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미뤄달라는 주장, 그리고 또 내일 있을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 이야기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발칙한 뉴스 12시 30분에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럼 내일 다시 뵐게요. 여러분 안녕.